네, 여러분, 이온결합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온결합 형성과 에너지 변화라고 나와 있고요. 교과서에는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이 그래프가 탁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요,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 그래프를 딱 보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과학자들이 어떤 이온 사이의 거리,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R로 표현하죠. 그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서 알아내는데, 그 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식의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진 않고요. 그냥 그 식에 의해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 그래프만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를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냥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래프부터 일단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가 있고 주황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하고 주황색 그래프를 합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되냐면 요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도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주황색의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자, 먼저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식의 형태길래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식을 여러분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에너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인력에 의한 이 에너지와 관련된 거겠죠.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그냥 비례상수로 적을게요.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즉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높아지는 게 옆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디로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식에서 이해되죠? R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지만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낮아지게 되는,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위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니까 플러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경우에는 자, 어떤 식으로 식의 형태가 되어 있냐면 아래 M승이라고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식의 형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앞에 뭐예요? 플러스죠. 고로 자,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에너지가 플러스 쪽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주황색의 경우에는 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낮아지는가? 즉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것은 점점 안정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왜 점점 안정적으로 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NA라는 양이온과 CL이라는 음이온, 즉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에너지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발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높아진다. 즉 불안정해진다. 이건 왜 그런 건가? 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두 개의 이온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지금 것처럼 이 전자구름이 겹쳐지게 됩니다. 전자구름이 겹쳐지게 되면 당연히 전자구름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할 때고, 그렇다면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니까 자, 점점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게 되면은요. 자, 바로 요 B 지점, 요 지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이다.
가장 안정된 지점이고, 결과적으로 요 B 지점에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 선생님이 좀 이렇게 딱 그어보면, 자, 내가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R이 Na 플러스에서 있는 원자핵과 Cl-에 있는 원자핵이 있으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자, 이 거리가 바로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이 R에 해당하는 2분의 R 지점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한 요 지점이겠죠? 요 지점? 요 지점이 2분의 R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정말 예시입니다. 내가 얘를 뭐 84pm이라고 뭐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자, 이 84pm의 절반, 즉 2분의 R은 몇이 되죠? 요거의 2분의 R은 42pm이 되죠. 자, 그러면 이 42pm이라는 것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Na 플러스와 Cl-는 다시, 자, Na 플러스의 반지름은 42pm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2분의 R이죠. 잘 보시면 우리가 42pm이라고 얘기했던 이 반지름보다 Na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름, 이 Na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반지름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42pm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반대로 Cl-는 어떨까요? Cl-의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42pm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크겠죠. 반지름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A, B, C라는 지점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자, A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B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C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균형을 맞춘 곳에서 지금 이 B라는 이 지점에서 Na 플러스랑 Cl-라는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A, B, C에서 얘기할 때 인력에 관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력이라고 얘기했고요. B에도 인력, 반발력, C도 반발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분명히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얘기하는 그래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에너지라는 말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뭐만 나와 있습니까? 인력, 그리고 인력, 그 다음에 반발력, 여기도 역시 반발력.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도대체 인력과 반발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도대체 인력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그래프에서 도대체 반발력은 뭘 의미하느냐. 자, 뭐냐면요, 일단 인력이라는 걸 보시려면 당연히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 이 주황색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발력을 보고 싶으시면 당연히 반발력에 의한 이 에너지 변화 그래프, 이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바로 각각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 자,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기울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기울기가 뭐냐면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는 인력을 의미하고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에서는 거기서의 기울기가 곧 반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가파라지죠. 즉 점점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인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역시 반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는 것은 반발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인력과 반발력은 뭐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울기.
자, 그러면 왜 기울기가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을 의미하느냐? 자, 요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수학을 좀 얘기를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게 X축이고요. 자, 요게 Y축이라고 할 때,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얘를 Y는 A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요 지점을 내가 2라고 할게.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X가 2인 곳에서의 접점의 기울기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시다. 접점의 기울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푸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y는 ax 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x에 관해서 미분하죠. y'은 2ax가 되겠고, 그쵸? 물론 여러분 이거 내가 그냥 a를 1이라고 할게요. 1. 여기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y'은 2x가 되고, 그때 여기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y'은 4가 되죠. 그래서 요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기울기가 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답하죠. 이 얘기 왜 했냐면요. 우리가 이 함수가 나왔을 때 이 함수를 이 x라고 하는 거리에 따라서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의 기울기, 이 미분한 그 결과가 바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식이 있는데, 자, 인력에 의한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식이 있는데, 내가 이 식을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 식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 2'이 되게 되죠? 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래 제곱분의 a라는 식의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요게 뭐냐? 바로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 인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력.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기울기가 왜 인력입니까? 자, 요거는 정말 느낌만 가질게요. 느낌만. 여러분들 W는 FS라고 하는 식 알죠? 이때 W가 단위가 뭡니까? 에너지죠. 그 다음에 뭐 F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이고, 자, S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뉴턴이라는 것에 어떤 거리를 곱해주면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얘를 미분할게요. 이 S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즉 에너지라는 것을 미분하게 되면, 자, 에너지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됐어요? 지금 힘이 됐어요. 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너지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힘, 인력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인력에 관한 에너지였으니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의 기울기는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분하면 힘과 관련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의 힘은 인력을 의미하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기울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이번에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1분의 b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프라임이 뭐예요? 그렇죠. 기울기, 수학적으로는 기울기인데 여기서 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반발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자, 인력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습니까? 양이죠. 플러스 값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반발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같죠. 그래서 자,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를 잘 보시면 다 기울기가 다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다 기울기가 자, 이런 식으로 양의 기울기를 갖고요.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다 어떻게 돼요? 여기 자꾸 이게 끌려오네요. 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것은 그냥 이 그래프 상에서, 자, 이 그래프 상에서 어디에서, A, B, C 중에서 어디에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형성되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B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A에서는 누가 우세한가? 그 다음에 C에서는 누가 우세한가? 인력이 우세하냐? 반발력이 우세하냐? 그런 정도만 물어봐요. A 보세요. A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이잖아요.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건 이 인력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 다음 C를 보세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의 기울기를 갖잖아요. 반발력이 우세한 거죠. B를 보세요. 기울기 몇입니까? 이거 기울기 0이잖아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그래프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기울기가 곧 인력과 반발력 그것을 알아보는데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면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면 반발력. 기울기가 0이라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지점이다 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하실 때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우개를 가지고 좀 깨끗하게 만들게요. 어디를 많이 실수하시냐면 바로 요 지점을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보시면 에너지가 0인 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이 지점에서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나 봐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0이니까. 아니에요. 에너지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요 B 지점이 좋은 거지 에너지가 0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실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는데 혹시라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설명을 좀 해줬고요. 자, 그래서 자, 아래 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워지면 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낮아진다. 요 가가 이제 누구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 가가 바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지금 얘기를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당연히 뭘 설명한 거겠어요? 그렇죠. 나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본 시간을 가졌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그다음 어떤 금속 M이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 M2O3를 형성한다. 금속 M과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자. 자, 거꾸로 갑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M 있고 산소가 있는데 각각 대각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면 되겠죠. 그다음 두 개가 있었고 세 가가 있었죠. 그래서 금속 M과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써보자 라고 뭐 했는데 이런 형태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속 M과 염소가 결합한 걸 얘기했으니까 자, 금속이 3+라는 거 알았고 염소가 1-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MCl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화학 반응식이 아니라 화학식이에요. 요게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MCl3.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 보았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클롱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자,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부분 예전에 선생님 잠깐 설명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디에서 설명했었냐면은 이제 유효 핵전화랑 해가지고 뭐 원자의 주기성 이런 거 설명하면서 자, 같은 세로줄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쿨롱의 힘, 이 쿨롱의 법칙 요 식을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Q1과 Q2가
커지긴 하지만 거리가 전자껍질 증가로 인해서 거리가 매우 커지게 되면 오히려 힘은 작아질 수 있다. 인력은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이것만 공부하고 이번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전하를 띈 어떤 물질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한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Q라고 하는 것은 점전하의 전하량,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사이의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여기 쌤이 이온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쿨롱의 법칙은 이게 점전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온 결합을 설명한 거라서 쌤이 이온이라고 적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점전하 사이의 거리,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Q1과 Q2가 지금 이온 결합에서 적용시키면 하나는 양이온이 될 것이고 하나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일단 K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비례상수. 그럼 이때 F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두 점전하가 있는데 그 두 점전하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 이 F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는 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점전하가 뭐 플러스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같은 점전하의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때 F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때 플러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반발력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온 결합,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쿨롱의 힘은 인력에 관한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간단하게 이미지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어요. 자, 이때 얘네들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을 할 건데 어쨌든 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Q1. 물론 얘가 Q2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아까 플러스를 Q1이라 잡았으니까 마이너스는 Q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F는 K의 R 제곱분의 Q1, Q2라고 하는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 Q1과 Q2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인력도 커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인력이 더 커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인력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충분히 이 식을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때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보다는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은 점점 커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인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에서 해석하실 수 있다시피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온 결합력 즉 이온 사이의 결합은 세지게 된다. 그 다음에 Q1, Q2가 커지면 F도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 결합력도 커지게 된다. 이것은 이 가라는 것은 그대로 식을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이온 결합력이랑 녹는 점은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인데요. 자 지금 내가 나타낸 것은 예를 들어서 NaCl 고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가 녹일 거예요. 자, 이렇게 녹일 겁니다. 그럼 녹인다는 건 뭘까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어떻게 거리를 떼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떼어낸다는 건 뭡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결합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된다.
즉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즉 이온 결합력과 녹는 점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어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물론 이온 결합력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녹는 점도 낮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다. 그러면 이온 결합 화합물과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 교과서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있는데 이 표를 해석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경계를 둬서 왼쪽 그래프, 왼쪽 표 해석하고 오른쪽 표 해석한 다음에 같이 해석하는 걸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NAF, KF, RBF 전부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는 친구들입니다. 즉 전하량은 서로 다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봤더니 이온 사이의 거리가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네요. 짧아지니까 녹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 그 얘기는 이거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 이온 결합력 높아지죠. 이온 결합력이 높아졌으니까 녹는 점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역시 거리가 짧아지면 위로 올라갈수록 짧아지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거리가 짧아지면 녹는 점도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양쪽 그래프를 봤을 때 자, 보세요. 그냥 좀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대강적으로 보시면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좀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인 경우고요. 오른쪽은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그런데 봤더니 녹는 점의 정도가 여기는 3자리인데 여기는 4자리예요. 아, 전하량이 커지니까 녹는 점이 매우 커지게 되었네.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냥 느낌만 가져가면 이런 거죠. 전하량이 거리보다는 자, 거리가 짧아질 때 어땠어요? 그냥 요 정도만 증가하고 짧아질 때 요 정도만 증가하는 정도였지만 이렇게 전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아예 자릿수가 3자리에서 4자릿수로 바뀔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네요. 전하량이. 자,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저 문제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의 전하가 같은 경우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자, 시카만 써볼까요? 다시 F는 K의 R 제곱분의 Q1, Q2인데 거리가 멀수록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게 되고 고로 녹는 점도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경우 이온의 전하가 클수록 자, 요게 커진대요.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죠. 인력도 커지게 되니까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온 결합 화합물이 가지는 공통으로 가지는 특성 3가지 이상 써보자.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 부교재 52페이지에서 3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단단하지만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든지 물에 잘 녹는다든지 고체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액체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든지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고근결합 물질보다는 높다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 물질의 녹는 점을 예상해서 부동으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자, 전하량은 똑같네. 그럼 거리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런데 Na2O와 K2O 여러분도 어떤 상황일까? 자, Na2O의 크기가 이만큼이고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뭐 산소의 경우에가 뭐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K2O의 경우에는 Na1 플러스와 K1 플러스 중에 누가 더 크기가 큽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거리 누가 더 큽니까? K2O가 더 크잖아요. 크니까 녹는 점은 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NaF랑 MgO 1 플러스 1 마이너스고 MgO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거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되겠죠. 전하량이 커지면 아까 세 자리에서 네 자릿수로 녹는점이 높아졌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